네, 좀 쉬셨죠? 아우, 막 코가 막 그냥 가려워서 코 좀 풀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More than anything else라고 그러죠. 무엇보다 어떤 그 이상 떠나서 리바이브 프라이스 다시 부활된 그 가격 상한제입니다. 그죠? 프라이스 캡은요.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일으키다라는 뜻이죠. 트리거. 그죠? 트리거. 야기시키다라고 그러지, 야기시키다. 문제점 일으킨다랍니다. 그죠? 그냥 보세요. 그것은요, a shortage in supply of new apartment. 자, 새로운 아파트 주택이죠. 여기에 대한 공급의 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가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부족 현상을 실제로 아파트 가격은요 플러스 has been rising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럽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되는 거니 amid fears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계속 최근 몇 달 동안 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 fears가 어떤 두려움인 거니? 자, 새로운 어떤 그 내놓은 조치들, 제한들 이런 것들이요 will be scarce 몸을 참 부족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거 보세요. Following the implement of the policy. 그죠? 그 정책을 이렇게 실행하는데 그 정책 실행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러한 새로운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을 참 부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를 구입하고 매매하는 이런 것들이 참 좀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최근 몇 개월 사이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제재를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거래하기가 힘드니까 그 이전에 이제 그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제 빨리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더 프라이스 셀링 시스템 서트니. 자, 그 가격 상한제는요 확실히 컨다피 펀더먼털 솔루션. 펀더먼털은 근본적인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거니? To the volatile housing market. 그렇죠? 이렇게 불안정한 그 주택 시장에서 볼타일이라는 거는 불안한 휘발성이니까 불안정한 아파트 주택 시장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 그럽니다. 아파트 상한제, 가격 상한제. 항상 그랬으니까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민주당 쪽을 찍고 정의당 노동당 쪽을 찍지만은 역대 시간적으로 봐서 있잖아요.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들이고 가진 사람들인데 이게 될 수가 없죠. 이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있잖아요. 더 많은 돈이 아파트로 들어와요. 더 투기가 더 심해지는 거죠. 제가 민주당을 찍고 정의당, 노동당 사람들을 찍지만 이제 표를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좀 그 다른 방법 왜 그런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오히려 레더. 자, 정부의 인터벤션은 개입이죠. 디터마는 결정하는 거예요. In determine the cost of private housing. 그죠? 자, 개인 주택이죠. 개인 주택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요. could cause adverse effect. adverse는 역이죠.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개인 용지에 대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부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은 나라에 인구가 많은 이런 나라들은요. 이 땅이
개인 소유지만 개인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헨리 조지 같은 사람이요. 헨리 조지 이렇게 사람 모르겠네요. 조지 이렇게 사람 모르겠네. 헨리 조지 같은 사람은요. 땅을 공공화 시켜야 한다는 거죠. 땅은 국유화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1800년대 후반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아직도 헨리 조지가 쓴 그 책은요. 아직도 그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한 국가의 정책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봐야 할 필독서예요. 지금 막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막 얘기한 인구가 많고 땅이 좁은 나라, 그 쓸모의 땅이 적은 나라, 주택지라든가 뭐 공장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적은 나라는요, 이 땅의 개념이 사적으로 갖고 있지만은 공적 개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를 최대한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담론이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요, 그런 담론을 잘 안 해요. 그런 담론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해야 되겠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일부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 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몰이라든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그냥 남의 사회적 재산을 막 갖고 오는 거죠. 담론 문화가 없어요. 담론 문화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아파트 문제는요, 아파트 상한가 문제는요, 결코 바람직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 아파트 정부가 이렇게 아파트 가격에 다 이렇게 제동을 거는 건요, 그건 아니고 전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모든 돈이요, 서울하고 경기도 일대로 왔습니다. 서울하고 수도권 일대로. 얼마 전까만 해도 뭐 울산, 뭐 부산 또는 뭐 포항 이런 데는요, 굉장히 대구 이런 데는요, 나름대로 그 재정적으로 괜찮았어요. 근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서울로 올라왔다랍니다.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뭐 벌어먹고 살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서울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서울은 계속해서 이 주택 문제라든가 이 문화 기반 시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그 아파트 가격 문제 해결점은요, 사실 지방 문화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정부가 계속 후원해야 돼요. 지방 문화. 적어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70년 후반 때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도 이제 이런 연합고사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던 시대예요. 하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방에 가면요,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요. 명문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조금 벗어나면요, 대전만 가도 뭐 대전고등학교도 있고, 공주에 가면 공주고등학교, 그렇죠? 전주고등학교, 광주일고, 뭐 대구에 가면 경북고등학교, 뭐 부산고등학교, 이런 명문고가 있었어요. 뭐 춘천에 가면 춘천고등학교, 전국의 각지에 가면요, 이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서요, 그 20살까지 이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갖고 있잖아요.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근데 지금은요, 다 서울로 와요. 다 서울로. 논 팔고 소 팔고 다 서울로 와요. 그러니까 지방에 사람이 없으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죠, 지방이요. 이 지방 문화를 저는 그래요. 지방 문화를 서울만큼은 안 되지만요. 많은 거를 지방에다 줘야 됩니다. 문화를. 그리고 서울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문화적인 발전 이런 것들 제재를 해봐요. 제재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방 쪽에 많은 생산 시설과 지방 쪽의 어떤 문화들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태어난 동네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여기 나와도 세책 말하는 내노라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지방 문화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현재 지금 아파트 이제 뭐 투기 같은 열풍을 일단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요. 자, 또 하나는 뭔가요? 정부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이 주택을 아파트를요 살만한 분위기로 살만한 아파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공공 임대 아파트를 가면요 그 쪽방 수준이에요. 그럼 누가 거기를 가서 살겠습니까? 나는 월세를 100만 원을 내더라도 좀 널찍한 데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죠. 그럼 공공임대 아파트가 아닌가요? 정말 가면요 쪽방이에요, 쪽방. 쪽방에다가 살으라 그러면 누가 살겠어요? 정부가 생색만 내는 거죠. 정부가 생색만.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정부가 뭐 10평, 15평, 20평, 25, 40평 이렇게 해서 다양한 평수의 아파트를 공공 아파트를 지어줘야죠. 그러면은 민간이 개인 사유지 갖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줘 갖고 비싼 가격에 무슨 상관이에요? 정부는 살만한 공공 임대 아파트를 줘 갖고 그거를 전세로 뭐 한다거나 월세를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잡히지 않나요? 정부가 시장 개입을요. 그 아닌 것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은요, 자본주의에서요, 가격은요, 시장에 의해서 조율되는 거예요, 조율되는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이쪽이 이제 몇천만 원, 이쪽이 이제 이쪽 서플라이고 이쪽이 이쪽이 디매는 거예요. 이쪽이 디매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 선들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아주 이상적인 선이에요. 40% 선이죠. 가르렌이잖아요. 이 선을 기준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형성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시장은 이렇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런 시장을 정부가 가격에서 결정되는 부분을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부는 그러면 이 가격 선상에서 그러면 자기네 정책으로 놀아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부는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지방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살만한 공간에 그런 아파트를 줘서 공급해 준다는 거죠. 25평, 열 몇 평짜리 이런 쪽방에서 살아가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를 가는 거예요. 뭐 많은 돈을 주고. 그렇지 않나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뭐 아파트 상황 문제가 거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한 번에 읽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읽었어요. 근데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사회 상층부에 있는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있잖아요. 몰이를 해요. 협작을 해요. 이것도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주택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겠죠. 꼭 그것이 뭐 친일 자손의 후손들인 현재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직은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직책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주택시장에 너무나 개입을 해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는 이런 지금 정부가 이 아파트 주택시장의 아파트 가격에 시장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요 해결점은 시간이 걸려도 지방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좀 살만한 공간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좀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봐요.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꾸준히 어떤 정책을 정권이 바뀌어도 있잖아요.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담론 문화 먼저 좀 선행이 되면요. 이런 것들은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렵게 풀어나가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여당에 있는 정책 위반자라든가 이런 사람이라든가 야당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내고 다음 시간은요. 자, unrealistic입니다. 맞나요? unrealistic. 네, USD면 되겠죠? USD면 됩니다. 자, 현실적이지 않은 미국의 요구라는 거죠. 뭐죠? 불합리한 미국의 요구죠, 그렇죠?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수요일자인가 그렇죠? 이게 네, 맞네요. 수요일자네, 수요일자. 네, 수요일자예요. 2019년 10월 24일인가요? 30일자네, 30일자. 30일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외교 기사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